안녕하세요. 뚝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이 느린 아이들의 입을 틔워줄 언어적 자극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돌이 지나도록 한 단어도 말하지 않는 아이, 두 돌까지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즉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어의 발달은 인지 능력이나 학습 지능의 발달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언어에 적절히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이후 아이들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은 아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서도 언어에 관심이 없거나 소리 내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고 어떤 원인에서인지 그 비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시작한다는 건 무려 100군데가 넘는 신체 부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이 음성을 사용해 언어를 산출해내려면 입술과 혀뿐만 아니라 입천장, 뺨을 이루는 근육, 치아와 턱, 성대, 콧길, 목의 근육과 인대, 기관지의 연골과 폐에 이르는 다양한 장기와 조직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적절한 호흡의 지속, 각 신체 구조물 간의 거리, 근육의 강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뱉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음가의 낱말을 조합하고 그걸 연결하고 심지어 억양과 어조, 호흡까지 조절해가며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가정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을 하나요? 모든 기능의 발달은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심지어 모든 욕구가 미리 충족되어 있어 필요한 것 자체가 없다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언어의 획득이 더 더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손이 닿지 않은 높은 곳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 등을 놓아두기, 아이가 뚜껑을 열 수 없는 투명한 통에 좋아하는 간식을 담아서 앞에 두기, 아이에게 공을 굴린 뒤 다시 보내달라고 손짓으로 표현하기, 풍선을 불거나 바람을 빼며 흥미를 유발한 다음 아이가 좋아하면 바람 빠진 풍선을 아이에게 주고 기다리기, 비눗방울을 한번 부은 뒤에 병을 닫고 닫힌 비눗방울통을 아이에게 건네기 등을 시도하면서 아이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시작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언어적 자극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발화가 시작되지 않은 아이들에서는 말을 먼저 모방시키기보다 동작부터 모방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의사소통은 영아기의 울음에서 시작해 몸동작을 거쳐 언어로 발달하게 됩니다.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라면 발을 구르거나 팔을 흔들거나 몸 전체로 빙그르르 도는 대근육 운동 모방을 시작해서 박수를 치거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등 소근육 운동 모방을 거친 다음 입술 모양의 모방까지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거나 하품하는 흉내를 내며 아이의 모방 관심을 입 근처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입술 모방의 시작은 꼭 언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으로 푸 하고 바람을 분다거나 혀로 메롱을 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죠. 입으로 하는 모방이 원활하고 흥미있어지면 그때는 드디어 언어의 모방으로 옮겨가기가 한층 쉬워질 거예요. 두 번째, 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입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약간 느린 말투로 한 낱말 단어부터 대화를 시작합니다. 공, 물과 같은 아주 짧은 단어에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두 음절 단어, 세 음절 단어로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모양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느린 속도로 반복해서 말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최초의 말로 산출되는 엄마, 맘마 등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의 반복 노출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반복해서 목표 단어를 들려주고 아이가 단어에 흥미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문장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낱말을 겨우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너무 긴 문장을 사용하시면 설령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방할 엄두까지 내지는 못하겠죠. 예를 들면 우유 마셔, 엄마 냠냠 등 두 단어 정도로 아주 짧은 조합의 문장을 사용해 주세요. 이 수준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음가나 낱말의 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흥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모방은 관심에서 출발하죠. 단어 카드나 백과사전식 그림책으로 한꺼번에 많은 단어를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이가 쉽게 지루해지고 언어나 학습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언어 자체보다 운율, 즉 리듬감에 더 예민하고 즐겁게 반응하기 때문에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이 재미있는 소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냠냠, 꽥꽥, 야옹야옹과 같은 말들은 그 음악적 특징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잘 듣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몸짓이나 표정을 조금 연극적으로 과장해 준다든가 인형이나 그림 등으로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고 실제 경험을 쌓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직 대화의 구색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아이와 말할 때는 눈을 맞추고 입을 보여주면서 집중해서 말해주세요. 눈을 마주하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 모두 서로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강압적으로 아이를 세게 붙잡고 눈맞춤을 요구하거나 눈을 보라고 혹은 말을 해보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엎드려 있다면 함께 엎드린 채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보호자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자연스럽게 눈맞춤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다리가 우유를 마셔요. 별이가 신발을 신어요. 공이 떨어졌어요. 와 같은 식으로 하루 종일 생중계하듯 말해주는 거죠.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반복해서 들려줌과 동시에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까지 폭넓게 노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이가 언어적 표현을 시작했을 때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의미 있는 소리나 말을 스스로 표현해냈을 때는 3초 이내에 즉시 칭찬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보상을 주세요. 또 아이의 말을 수정해 줄 때는 아이와 눈맞춤 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아이의 말을 지적하기보다는 명료한 발음에 정확한 언어를 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매번 수정하거나 모방을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오히려 입을 더 닫거나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아이의 자존감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아슈라고 표현한다면 아슈 아니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자 라고 다시 말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나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